예, 안녕하세요. 백 감독의 목요 시간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역도산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일본 전국시대 뭐 대망 얘기도 하고 또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도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역도산 선수가 이제 이 사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스모 선수 때는 사실 저도 잘 몰라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은 누구죠? 영화도 내 봤죠. 설경구 씨가 열연하셨지만은 뭐 다 그 내용을 다 너무 방대하니까 많이 못하셨더라고. 일단 뭐 거구시니까 이 역도산 선수하고 사실은 그 기무라라는 선수하고의 이 대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또 기무라 선수를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무라 선수가 1917년, 1993년생이고 역도산 선수다 이제 나이가 많네요. 역도산 선수는 1924년에서 1963년 함경남도 출신이고 한국명은 김신락이라고 그랬고 모모타로 이제 개명을 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인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아니고는 출세하기가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처음에는 신분을 감췄어요. 이제 나중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기무라 선수하고 그 프로레슬링을 이게 같은 조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무라 선수는 이제 키가 왜소하니까 이제 뭐 1라운드에 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일 선수 때도 그랬잖아요. 태그 매치를 하다가 이제 많이 맞으면 이제 김일 선수가 나가서 빡치기로 딱 뭐 끝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걸 몰랐어요. 각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대단해요. 뭐 정말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프로레슬링처럼 진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죽죠. 그거 진짜. 근데 지금도 뭐 WWE 미국 프로레슬링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자막에 이제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라고 이런 행동은. 그런데 이 기무라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기무라 선수가 누구냐면은 일본의 유도의 신이에요. 일본의 유도의 신. 그리고 지금 종합 격투기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영웅이 있어요. 주짓수의 가문, 그레이시 가문 아시죠? 저는 이제 연구하다가 알았을 뿐이고 이제 좀 요즘 유튜브가 많아서 이제 동영상 열고 보니까 대단하다요. 그 그레이시 집안에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다 그 주짓수를 가르쳐 가지고 하는데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엘리오 그레이시라는 그 아들이 굉장히 빈약해 가지고 맨날 그렇는데 이 아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겁니다. 엘리오 그레이시가. 그래서 한 번도 안 졌대요. 근데 단 한 번 집니다. 1951년 상파울로시에서 유도의 신 기무라가 갑니다. 난리 났었대요. 대통령까지 올 정도로 그때 2만 명이 왔다나 20만 명이 왔다나 하여튼 근데 거기서 TKO 승을 거둡니다. 기무라가 그게 이제 지금 주짓수에서 기무라 테크닉으로 인정 올림픽에서 무슨 체조 선수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기술을. 그런 식으로 기무라 이게 안바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엘리오 크레이시는 기권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가면은 병신이 되면은 영원히 이제 그 불구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컨드에서 수건을 던진 거예요. 타올을. 그래서 기무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무라 그 초크라는 게 있을 정도로 걸리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난대요. 그야말로.
그래서 기무라 안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검색해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무라는 뭐 유도의 신이라니까. 이제 이 기무라가 이제 프로레슬링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흥행성에서는 뭐 나중에 뭐 뭐 채배달 얘기도 좀 나오지만은 무도인으로서의 어떤 실력은 있지만 이제 이 흥행성, 대중성에서는 뭐 무술 아니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역도사는 뭐 쇼맨이니까. 그리고 이제 태그 매치를 하면서 이제 슬슬 역도산의 이제 과거가 이제 일본인들은 모르죠. 일본인들은 뭐 역도산이 모모타로 뭐 일본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게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게 이제 나가니까. 만약에 역도산이 그때 숨졌으면은 조선인이 어떻게 일본 프로레슬링을 설립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무라 측에서는 자기는 늘 얻어맞는 거야. 얻어맞고 영웅은 역도산이 되고. 그래서 단독적으로 자기도 프로레슬링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역도산이가 그러면 쌍수를 고 환영하고 그래 자네가 만들어 도와줄게, 선배가 만들어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고수들에도 하나의 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영역이라는 거는 무슨 시기와 험담, 헐투, 헐뜯고 이런 거 같아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호랑이나 사자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존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건드리는 거예요. 뭐 도전이고 뭐 나발이 이런 거 없어. 그런데 흥행을 시킵니다. 1승 1무 1패 이런 식으로 3번의 조건을 짜고 친 고스톱으로. 그래서 기무라하고 역도산하고 흥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종합 격투기의 이제 단초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기무라가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기무라가 폭로를 하죠.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역도산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를 떡을 만들었다. 그런데 역도산이는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실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도산이는 다른 말을 합니다. 맞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일격을 가했다. 그것도 낭심을. 남자의 급수는요, 한 방 맞으면 갑니다. 근데 그게 빗 맞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맞았으면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주 그냥 피떡을 만들었답니다. 실려 나갔을 정도였다니까. 나는 역도산의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역도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제가 함부로 또 가설을 만들어서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역도산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까지도 먹어버린 일본이 그렇게 물론 일본에 자기가 개명을 해서 일본에 인기를 얻고 자기가 스타로서의 승승장구를 하지만 감정이 좋을 리는 없어요. 함정남도 출신이면은 또 대도 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한일 합방을 하고 뭐 그렇게 식민지화하고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긴 거예요. 조약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불구에 가깝게 했다는 그 기록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승자의 논리예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사키를 이긴 건 이겼어요. 정정당당하게 이겼든,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비겁하게 이겼든 미야모토 무사시가 검성이 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천하 제일 검객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역시 역도산이는 정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전 이제 삭스를 이제 잘라 버린 거죠.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 실수였는지 기무라가 반칙을 했는지 그는 두 사람만의 문제이지만은 저는 역도산의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도 몰래 갔다 오고 많이 도와주고 뭐 협회도 프로레슬링 협회도 하고 이제 기밀 후계자를 만들어서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뭐 많은 걸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인들한테는 이제 고가운 거죠. 왜냐하면 일본인 줄 알았는데 영웅인데 대항마이라는 소설이 정말 일본인들한테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IMF 시대 때 박세리 선수가 우승함으로써 큰 힘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모론까지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일본 야쿠자한테 칼에 찔려요. 그런데 칼에 찔리는데 비켜 또 나가고 워낙 또 덩치라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고 나중에 병원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호전이 됐답니다. 이게 직사를 해야 되는데 호전을 하는데 호전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구단체에서 살려두지 않았다. 그 아내 되시는 게이코 여사는 이건 의사의 오진이다. 의사의 의료진의 실수다 하는 담화문도 발표했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역도산이라는 인물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만 그 기무라하고의 대결을 이겨준 거는 저는 한국 국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시각각 역도산이에 대한 김신락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한번 제 스타일대로 백 감독이 보는 역도산에 대한 재조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도 퍼포먼스고 프로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그게 기무라고의 그런 실전에 가까운 그런 게 오늘날 종합 격투기에 또 모태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역도산의 제자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가 또 최초로 그 격투기의 시범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워버리잖아요. 이게 펀치를 스쳐가는 펀치에 휘청해버리니까 안토니오 이노키가 누워버려가지고 발로 차다. 그건 제가 봤어요. 발로 차다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격투기가 형성된, 진짜 이건 지금 종합 격투기 UFC는 치고받고 박살 나죠. 그게 이제 그 종합 격투기로 발전하듯이 역도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두 번째 책의 모토를 못 잡고 있어요. 누군가 책을 3권 쓰고 죽으라는데 3권까지는 힘들어도 한 권은 어떻게 운 좋게 나왔으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더니 책을 한 권 내주셨잖아요. 멘토프레스 사장님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나온 게 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은 좀 더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자료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 자료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스토리가 좀 나와요. 그런데다가 제가 좀 약간의 상상력이 좀 가미된 소설, 반소설, 반소설 그런 식으로 팩트에 근거를 해서 추리를 해보면은 두 번째 책이 나올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아주 대선수들은 골프에서 하는 그 어록이 정말 그 중에 한 분이 월터 하겐 선수예요. 그 프로야구 출신입니다. 원래 이 월터 하겐 선수가 프로야구 명문 피츠버그인가 샌디에고인가 거기 가기로 했는데 골프로 통해 골프 선수로 바꿔버려요, 진로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적을 냅니다. 보비 존스까지 골프의 구성이라는 그 마스타지를 창시한 보비 하겐을 이깁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그 어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골프 선수가 인생은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뭐 먼 길이니까, 인생 먼 길이니까 길가에 꽃향기 맡으며 천천히 가라.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독구가 이에야스 덕천가강에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인생 먼 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니까 천천히 가라. 덕천가강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윌터 하겐이 한 거예요. 인생 먼 길, 길가에 꽃향기 맡으며 천천히 가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좀 연관성 있게 목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힌트를 얻은 거는 역도산 선생님과 또 골프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 골퍼들 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베노건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 설왕설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